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 뜨거운 여름에 맞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랑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하단을 좀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2,800 구간 여기 이렇게 두 번 건드리면서 이제 이중바닥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상단 쪽으로 붙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돌파는 될 텐데 언제 돌파하느냐 싸움이고, 그리고 이 중심선 이 중심선 구간 위쪽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버텨주는 모습은 넘어가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 있고 어닝 시즌 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 좋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기존부터 좋았었죠. 그래서 14,000 그냥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2,0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이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쉬는 것만 해도 좋았다. 이거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더 첫 번째 파동이 멋지게 올라왔고 살짝 쉬면서 이제 14,000도 넘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했는데 넘어와 있는 상황. 미증시는 지금 이제 뭐 어닝 시즌 맞춰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쁘게 뻗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상향 보이고 있죠. 3,000포인트 여기 흔들기 나오다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요 아래에서 회복 나오는 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복 나오고 나서 금세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뭐 챗GPT 열풍부터 시작해서 의료 AI까지 계속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우리나라 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DDR5의 이제 확장이 또 나오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꾸준하게 또 우상향 되는 이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뭐 유럽 증시 뭐 간단하게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16,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공방 펼치면서 최근에 회복을 했죠. 그럼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는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영국은 이제 독일은 이제 EU의 대표적인 종목이 그 국가고 영국 같은 경우는 EU를 탈퇴했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충분히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6월 CPI 영국도 이제 7.9%로 0.1%로 해서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좀 뭐 둔화됐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 유럽도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이 지금 그 G7 국가들 가운데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의미심장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최근 뭐 지표가 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런 쪽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요 중심선 그 3200포인트 구간 정도만 지금 여기 회복한 다음에 이탈했는데 여기만 다시 한번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바닥 트랩 만들고 3300 다시 한번 뭐 돌파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은 뭐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요 하락 추세 밴드, 이 단기 하락 추세 밴드를 넘어가려면은 32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위쪽 다시 한번 두들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뭐 못난 증시 중 하나였던 니케이 증시가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좋은 증시 중 하나죠. 탈중국 현상에 대한 이제 수혜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 정책에 대한 수혜 등등해서 워렌 버핏도 투자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10년, 20년을 잃어버린 일본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반사수혜를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이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증시만 이제 상승 초입이다. 아직도 올라온 게 없어요. 고점 돌파하고 올라간 게 없습니다. 상승 초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뭐 3,000포인트를 넘어가거나 도전을 해도 지금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도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그 근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수급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휴식 취하면서 최근에 선물로 좀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일부는 좀 풀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풋옵션을 이제 하방을 계속 이제 매도를 쌓는다는 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고, 주식은 한 19조 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4분기부터 해서 매수한 금액만 해서 19조 원 정도 수준이다. 18조 9,889억이니까 19조 원이라고 할게요. 19조 원 살짝 넘었다가 살짝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9조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말이죠. 이거 환율이 지금 이제 뭐 1,300원, 1,200원 후반, 뭐 1,3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 이 정도 구간이면은 우리나라 증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환율만 해도 최소 한 15,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 넘어서 뭐 정고점 수준 정도만 가도 한 3,300 정도만 가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환차익에다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니케이 증시처럼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탈중국 현상에 대한 반사 수혜를 제대로 누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초입이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상승 구간이 빠르지 않고 오히려 길게 장기화될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올릴 수 있는 구간은 더욱더 높아진다. 계속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밸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900포인트 이제 7월 하순부터는 돌파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하순 구간에 이미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멋진 모습 보이면서 넘어와 있고, 이제 900 정도는 여기 흔들기는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 뭐 1000포인트는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 뭐 저항 정도는 받을 수 있겠는데 크게 의미 없다. 지나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쉬어야 되는데 잘 쉬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60부터 시작해서 913까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830, 40 구간, 요 분홍색 박스권까지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빠르게 내려와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역헤드 숄더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상단 부분에서 쉬면서 이탈하는 척하면서 회복, 이탈하는 척하면서 회복, 이제 이 중심선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돌파할 거라고 했는데 돌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7월 하순에서 8월 정도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빠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빠를 거라는 건 에코프로가 조금 먼저 움직이면서 빨라지겠다라고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변수들은 그 수급이나 이런 뭐 각각 이제 시총 상위권의 움직임이나 뭐 이슈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매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그 채널 영상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핵심 스타트업 기업이죠. 텐스토렌트 그리고 크로크와 AI 칩 R&D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텐스토렌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뭐 애플, 가장 뭐 세계에서 시총이 높은 기업이죠. 애플, 뭐 테슬라, 인텔, AMD 이런 이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주도해서 이 분야에 전설로 통하는 이제 짐 켈러가 이제 CEO로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으로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그리고 크로크가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후 파운드리 시장, 삼성이 2030 비전 2030을 내세웠는데 이 반도체 비전 2030에 대해서 파운드리 분야 이제 우리가 점유율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뭐 고부가 가치의 이제 파운드리 산업 쪽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입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삼성전자는 이제 뭐 협업을 지금 시작부터 하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좀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섣부르지만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기를 우리는 또 기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이제 드디어 27,500원 요 구간까지는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5만원 계속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자인하우스 칩리스 쪽 이쪽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PSK홀딩스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강력히 올라서 좀 쉬어도 괜찮다 싶었는데 회복되자마자 또다시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K홀딩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이제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너무나도 빨리 올라서 조금 쉬어도 되는 구간이다 싶었는데 오늘 일부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요 장대 연봉 나온 이 구간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 39,000원 구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이라도 조금 받는 게 이수페타시스의 중장기적인 동향에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고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최근에 조금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워낙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41,000원 구간, 그래서 45,000원 구간, 이런 구간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41,000원에서 49,000원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요 구간 정도만 이렇게 돼도 괜찮고, 요 정도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이제 잠시 숨고르기 정도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과거부터 이제 꾸준하게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AD테크놀로지, SNS텍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죠, 저한테. 수년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우스 같은 종목이 오늘 같이 움직이고, 나무기술 같은 경우가 또 AI 쪽으로 해서 같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무기술이 3,000원 돌파가 중요했는데 기존에 돌파를 못했었죠. 드디어 돌파했다라는 부분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가 최근에 비슷하게 좀 쉬고 있는데, 나무기술 돌파한 것처럼 미래반도체가 3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요 종목도 또한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 3만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은 한번 실어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겠죠. 꾸준하게 돌파 시도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여기서 또 한번 이제 탄력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쉬는 가운데 폐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린 이제 코스모학이나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모학 6만원 이제 넘어와서 안착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세비캠이나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 기대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세비캠이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좀 밀렸어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더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또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거래량은 좀 실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14만원 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요것도 14만원 구간 정도 전후되는 구간, 지금도 좋은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MPC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오랜만에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C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눌려 있는데 요 종목도 쉬는 구간 나오면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MPC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코스모화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고, 세비캠, 성일하이텍 같은 쪽 요 정도까지만 해서 압축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나머지 종목은 에코프로가 지금 조금 쉬어야 되니까 쉬는 구간에 순환매 노린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차량 가격을 인하해서 이익률이 당연히 줄었는데 2분기보다 순이익은 20%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보다 늘어난 2분기가, 그래서 이제 27억 이제 300만 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죠. 테슬라가 참 그동안은 기존에는 이제 적자 기업일 때는 저게 정말 되겠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흑자 전환한 이후에 지금 너무나도 멋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좀 괴짜기는 해도 확실히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딱 전략적으로 차량 가격 인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죠. 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28,000원 넘어가면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34,000원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휴식 취하는데 34,000원도 이렇게 돌파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에서, 기존의 에코프로 그룹에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 혹은 얘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또 움직일 만한 이제 순환매가 포스코 그룹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전체적인 이제 대형주들 움직이면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가장 뭐 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뭐 8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뭐 39,000원까지 갔죠. 그러면은 이게 뭐 5배 이상 올라간 건데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이미 보였고, 그리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예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 그룹,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쪽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장비주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가 이 62,500원까지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 보이면서 오늘 8만 원대까지도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 아주 좋고요. 뭐 에이프로라던가 뭐 자비스 이런 종목들이 뭐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원래 OLED 소재 쪽으로 핵심인데 이제 수산화 리튬 산업 진출을 해가지고 이 수산화 리튬 쪽 리튬 관련주가 되었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46,000원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도 폭발을 했고 충분히 차후에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기대감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반기에 중국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부양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해운 쪽이 당연히 뭐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HMM 무시할 수 없다. 거기다가 매각 이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2만 원 이제 올라오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보통은 이제 뭐 흥하이운이나 뭐 이런 이 뭐 조그마한 종목들이 뭐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HMM이나 대한해운 최근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국에서 이슈 나온 다음에 급등 흐름으로 쉬고 있는데 요거 2,000원 회복하면 대한해운 좋아질 수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5,500원 아래에 있는데 5,500원 이렇게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치고 달릴 수 있는 여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뭐 HLB 그룹, 셀트리온 그룹 등등 요런 그룹주들이나 이런 섹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좀 많이 해드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여름도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여러분들 이제 휴가도 좀 편안하게 다녀오시라는 의미에서 요런 뭐 섹터나 종목들 뭐 한두 개씩 제가 따로 빼가지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모두 감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다들 좀 바쁘시고 이제 휴가도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내 종목만 안 오르고 이제 다른 종목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 추가로 올려드린 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성공 투자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실망할 증시 아닙니다. 지금은 시총상위 종목 몇 개만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지수만 오르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후발주, 대안주 여러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부담스럽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이제 잘 채워가지고 혹은 교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도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수익권 많이 노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